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테슬라 주식은 오늘이 가장 싸다. 안녕하세요, 티켓시 랜디입니다. 안녕하세요, 티켓시 총나입니다. 1월 7일 목요일자 추천 게시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추운 날 밤에 해둬야 할 세 가지라고 해서 멜론 머스크님이 공유해 주신 글이고요. 와이퍼 정비 모드, 사이드 미러 자동 접음 해제, 도어 핸들에 WD-40 뿌려주기. 일단은 와이퍼 정비 모드, 아침에 성에 제거 모드시 와이퍼에 묻은 얼음까지 녹여준다. 그럼 와이퍼에도 열선이 있다는 건가요? 왜? 혹시 네. 히터를 가동시키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히터를 유리창 전면 유리창 쪽으로 가열을 하니까 이제 와이퍼에 있는 눈도 녹는다는 거고요. 사이드미러 자동 접음 해제, 접힌 상태에서 얼어서 안 펴지는 경우가 있나요?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경험해 본 적 없습니다. 이게 야외 주차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 일론 머스크한테 일정 온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자동 접힘 안 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걸 봤는데 사이드미러도 손잡이처럼 얼면은 안 열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손잡이 부분에 WD-40 뿌려주는 거. 요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겉에다 뿌리라는 게 아니고요. 그 스프링 닿는 안쪽에 스프링 부분에 뿌려주라는 거예요. 네, 요즘 오해 없으셔야 되고. 그래서 구체적인 여기입니다. 여기. 손잡이 뿌리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특이사항은 요거네요. 와이퍼 정비 모드. 자, 와이퍼 정비 모드 볼게요. 주차 중 눈 또는 결빙이 예상되는 경우 컨트롤 차량 정비 와이퍼 정비 모드 온으로 이동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윈드실드의 성에가 제거되는 동안 와이퍼를 윈드실드를 향해 올려서 와이퍼의 성에가 함께 제거됩니다. 와이퍼 및 워셔 참고. 모델 Y 롱레인지 국내 인증거리 511km라고 공식적으로 인증이 됐네요. 511km. 그러면 롱레인지 496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물리법칙상 이게 가능한가요? 일단은 배터리 용량이 늘었습니다. Y만요? 모델 3하고 Y가 다 늘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에는 78kW였는데 네. 82kW로 4kW가 늘었어요. 네. 근데 그게 물리적인 배터리 용량이 늘어서가 아니라 네. 배터리의 밀도 네. 그리고 화학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의 향상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16마일 정도 그 정도의 거리의 향상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네. 물리법칙으로 보면 무게가 덜 나가고 공기저항을 덜 받으면 네. 모터도 같고 배터리도 같다라고 하면 네. 당연히 이 인증을 받은 게 모델 Y하고 같은 시기인가요? 그러니까 리뉴얼된 모델 네. 3 롱레인지로 알고 있는데 같은 리프레시라고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초기에 나온 리프레시는 헤드라이트가 교체가 안 됐었어요. 네. 근데 몇 개월 후에 나온 리프레시는 헤드라이트가 교체가 됐거든요. 배터리도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시기에 따라서 네. 개선된 내용이 적용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고 네. 테슬라가 좀 그런 식이거든요. 어제 나온 차랑 오늘 나온 차랑 다르기도 하고 이러다 그쵸. 보니까 네. 네. 우리나라의 리프레시 3 인증받은 차에는 네. 적용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리고 테스트마다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오차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일단은 제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네. 가능성이라고 하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터리 이외에 다른 외장이나 이런 게 개선된 차량으로 인증을 해서 덜 나왔을 수 있겠다라는 거 외에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저 리프레시가 네. 히트펌프가 적용된 거였겠죠. 그렇죠. 여기 지금 보면 모델 3 리프레시보다 긴 주행거리가 인상적입니다라고 남겨주신 거 보면 어쨌든 모델 3 롱레인지 496도 리프레시 버전이 맞아요. 근데 공기 저항도 더 많고 무게도 더 나갈 텐데 어떻게 Y가 더 주행거리가 길 수 있는지, 이거는 배터리 더 들어간 거 외에는 뭐 설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미스터리. 모델 3 롱레인지 보조금 관련 설명 한번 해주시죠.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거든요. 네. 네, 그게 카더라가 단순 카더라는 아니다. 단순 카더라가 아니라 네. 나름 가능성 있는 오피셜일 수 있다. 네네. 오피셜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죠. 그쵸. 오피셜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네. 완전 카더라는 아니다. 그렇죠. 네네. 내부 직원 발이다. 뭐 이 정도. 네. 그러면 롱레인지가 100%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퍼포먼스 하시려는 분들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롱레인지 하시겠. 네, 사고 처리 대차에 전차 앱을 사용했습니다. 네, 전차라는 앱이 있어요. 사고 대차 이런 앱이 있군요. 그래서 왜 그 전기차 유저분들은 전기차로 바꾸고 싶으신데 몰랐던 분들은
사고 대차 앱 전차를 통해서 전기차로 네. 대차 받을 수 좀 있다는 전에 거. 사진에 나왔던 7400번. 네, 네, 저 차량 저도 빌렸었습니다. 빌렸었어요. 이카 네. 차량인가요? 네네, 이카입니다. 아, 그럼 저 앱도 이카에서 만든 건가요? 네. 아, 그럼 이카라고 하지 왜 전차? 다음 글은 끌고 나가지 마세요. 특히 썸머 타이어이신 분들 나가지 마세요. 눈 오길래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가 못 가서 사람들 다 같이 밀다가 걸어서 근처 모텔 가고 있습니다. 집 못 갈 듯. 썸머 타이어는 절대 안 될 듯합니다. 썸머는 이제 모델 3 롱레인지가 썸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퍼포먼스 각 차량의 SX, 뭐 3 퍼포먼스 차량은 썸머 타이어가 들어가는 거고요. 썸머 타이어도 괜찮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썸머 타이어는 7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 경화가 됩니다. 네. 그러면 크랙이 발생이 되고요. 타이어에 그 그렇죠. 크랙이 깊어지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타이어를 겨울이 된다고 교체해야 된다라는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쓰던 대로 써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타이어 갈라진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크랙이 가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 정도의 크랙인데 이게 안으로 얼마나 갔을지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회전을 하게 됐을 때 원심력 때문에 터질 수가 있어요. 네. 이런 크랙이 발생되면은 위험하죠,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썸머 타이어를 겨울에 타면 크랙 때문에 안전상의 위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비싼 하나에 50만 원짜리 타이어를 크랙 때문에 교체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되실 거예요. 이게 너무 귀찮은데 그냥 타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집 근처에서 가까운 타이어점에 문의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타이어가 워낙 많으니까 윈터로 교체를 하면서 보관료는 받지 않는 곳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곳 이용하셔가지고 서머 타이어랑 윈터 타이어랑 교체하시면서 사시는 게 어쨌든 뭐 스레드 다는 것도 그러니까 타이어 두 개를 돌려 쓰는 거기 때문에 더 오래 쓰거든요. 그만큼. 네. 그래서 그 교체 비용만 추가하시면 교체 비용 저는 6만 원에 하고 있어요. 보관료 없이 네. 6만 원에 교체해 주는 걸로. 그러면 뭐 그 정도면 비용적으로 크게 부담되는 건 아니고 불편한 것도 없으니까요. 네, 이렇게 버스도 미니까 네, 썸머 타이어는 겨울에는 안 끌고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교체하시는 게. 최근에 눈이 오다 보니까 네, 끌어진다는 글이 좀 많네요. 오늘 눈 오고 언덕길 절대 오르지 마세요. 골로 갈 뻔했어요. 너무 막혀서 성북동 언덕길 올랐다가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차가 말은 안 들어서 다시 유턴해서 내려왔네요. 진짜 서늘하네요. 그러니까 차가 뭐였을까요? 롱레인지였네요. 네, 롱레인지요. 40분이면 가는 거를 2시간째 반도 못 왔다고. 롱레인지 같으면 4계절 타이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계절에 4륜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미끄러졌다는. 그러니까 이분은 앤서니 헌님은 롱레인지인데 윈터 타이어로 바꾸신 거예요. 네. 그래서 잘 내려왔다고. 아무래도 4계절보다는 윈터 타이어가 더 안전하죠. 아, 그리고 눈길에서는 회생제동 낮음으로 권장합니다. 네. 롱레인지 타시는 여기 잠깐 좀 한번 봤어요. 위로 올려서 네. 네. 평택 김인스님께서 네. 언덕길, 눈길 모두 주행 키셨나요? 네. 그래서 슬립 스타트인가요? 맞아요, 슬립 스타트. 그게 출력 줄여주고 전륜에 파우더 들어가서 언덕 주행 유리할 거예요. 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이고 큰일 납니다. 눈길에선 슬립 스타트 쓰는 게 아니고요. 슬립 스타트는 진흙이라든지 아니면 눈에서 파묻혀서 네. 차가 헛바퀴 돌 때 네. 네, 그럴 때 쓰는 잠깐 쓰는 네. 기능이고 주행할 때는 쓰는 기능이 아니거든요. 네. 특히 눈길에서 쓰게 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저거에 대해서 네. 우리가 필독공주로 나갔던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네. 댓글을 보시고 쓰시는 분이 없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깜둥이님께서 눈길에서 슬립 스타트 금지입니다. 잘못된 정보예요. 라고 올려주셨죠. 이게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차가 못 나오는 경우에 쓰는 롱레인지도 4계절 타이어지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윈터로 바꾸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글 볼게요. KT 완속 충전기 질문이요. 아파트가 신축이어서 아직 충전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주변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 KT 완속 충전기가 있어서 제177로 충전 중인데 경부화 시간이든 KT 기계는 250원 고정인가요? 할인이 없을까요? 와, 완속인데 255원이면은 근데 새로운 정보 알았네요.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요. 완속 같은 경우에는 그린카드 50% 할인이 된다고 하네요. 그린카드는요. 네. 50% 할인이 되는데 좀 한시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린카드가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 그럽니다. 네. 근데 신한 EV 카드는 네. 지속적으로 하거든요. 조건도 같아요.
아. 60만 원을 써야 50%가 되고요. 그 옛날 그리고 그린카드가 한도도 아니고 60만 원을 썼을 때 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아. 신한 EV 카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근데 다만 KT 같은 경우에는 신한 EV 카드가 충전이 안 될 거예요. 근데 로밍 기능을 이용해서 하면 또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신한 EV 그러니까 카드로는 KT의 네. 환경부 카드로 충전을 하게 되면 네. 로밍이 되어서 네. 환경부 결제 카드로 결제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 할인이 되니까 네. 신한 EV 카드로 할인이 되는 거죠. 네, KT도. 되죠. 네. 그 개념입니다. 근데 KT 멤버십 카드로 충전을 하게 되면 할인이 네. 안 됩니다. 신한 EV 카드로 네. 결제를 해놔도 네. 할인이 안 되죠. 아, 그러니까 환경부 네. 카드로만 할인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한 EV 카드는요. 환경부, 한전, 네. 해피차죠. 이 세 가지. 네. 더 되는 카드가 있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일단 뭐 일단 세 개는 확실하게 됩니다. 환경부로 통일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완속도 할인이 되는데 그러니까 요 할인은 카드 할인. 네 카드 네. 할인. 신한 EV처럼 그 실적을 채워야지만 된다는. 네, 그리고 거고요. 한도가 네. 2만 원밖에 2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4만 원어치 충전을 했을 때 2만 원이 할인되는 구조다 보니까 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요즘 특히나 옛날에는 쌌잖아요. 그쵸. 충전 조금이. 그 당시에는 이 정도면 꽤 괜찮다 했었는데 네, 요즘은 좀 부족하죠. 아쉽죠. 250원 고정이라는 거 알려드리고 모건 스탠리 테슬라 목표 주가 $810로 또다시 상향 조정. 네, 이미 800 넘었는데요. 지금 880불 뭐 이렇죠? 미국의 날고 긴다는 펀드 매니저들 그다음에 네. 그 애널리스트들이 곤욕을 많이 입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인 줄 알았던 거죠. 음. 근데 계속 그래서 그 숏 걸었었는데 손해를 어마무시하게 봤다는 정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떨어지는 데다 배팅을 했는데 올라서 다 잃은 거죠. 네. 어쨌든 테슬라 주식 오늘도 오를지 오늘까지 오르면 12일 연속 오르는 거기 때문에 최장 기간 오르는 거라고 아닐걸요?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계속 올랐어요. 아. 그래서 오늘까지 오르면 최장 기간 상승이라고. 그래 여기서부터 시작됐네요. 네. $640에서 네. 이때도 들어가기 힘든 금액이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테슬라 네. 주식은 오늘이 가장 싸다. 안타까운 사고 소식 전해드려야겠네요. 인도 인방님 촉사고 났습니다. 어제 정차 중 뒷차가 받아서 사고 났네요. 네. 뒷범퍼 파손 및 뒷번호판 휘어짐 정도 확인되는데 모터 같은 데는 이상 없을까요? 이 정도면은 상당히 양호한데요. 저는 수리 안 하시고 그냥 일단은 3년 안에만 수리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이제 뒤에서 3번 받쳤거든요. 네. 근데 처음 받쳤을 때 이제 그쪽에서 미수선 처리를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수리 안 하고 그냥 계속 타고 다녔어요. 그 사이에 사고가 2번이 더 났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그냥 어차피 3년 안에만 고치면 되니까 그냥 쭉 타야겠다 싶어서 저는 안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미수선 처리도 네. 안 하시고 미수선 처리 그러니까 안 사고가 해준다고. 총 3번이 났잖아요. 1, 2, 네. 3번인데 1번에서 미수선 처리를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왜 안 해주죠? 안 해주게 돼요. 자기네들은 제가 요구하는 그 정도의 비용을 미수선 비용으로 줄 수가 없으니 그냥 수리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일단은 네 그냥 킵해놓고 있습니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브레이크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차와의 거리를 봤을 때 이 정도 상태에서는 그냥 좀 천천히 밟아도 되겠다라고 해서 길게 밟았는데 테슬라 자체에서 이제 확 밟는 경우가 있어요. 삐비비 네. 소리 내면서. 네네. 근데 그럴 경우에 뒷차가 미처 브레이크를 못 잡고 확 쓴게 되니까 위 뒷차에서 느낌으로는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는 수리를 못 하게 되더라고요. 뒤에 난 2번의 충돌 사고도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갑자기 차에서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뒷차가 대응을 못했던 그래서 이제 받았던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경미한 사고시면 킵해놓으셨다가 차 중고로 파시기 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 장거리 주행 시 MK님 그리고요. 장거리 주행 시 어떻게 충전하시나요? 휴게소에서는 네.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차대모 어댑터로 충전하시는지 아니면 장거리 목적지 근처에서 슈퍼차저를 이용하시는지. 네. 현재 현기차 타고 계셔서 잘 모르셔서 질문하셨네요. 어떻게 이용하시죠, 랜드님은? 장거리 주행 시? 장거리 이용할 때 어댑터 쓰죠. 차대모 그러니까 DC 네. 콤보가 없으시면 차대모를 쓰셔야 되고요. 그렇죠. 차대모는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는 플랜 B로 가지고 다니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추후에 DC 콤보 이제 정식 요 어댑터가 출시 예정에 있고요. 네. 차대모 휴게소에는 차대모가 거의 있으니까요. 그걸로 보통 충전을 합니다. 차대모 어댑터로.
제가 요즘에 그 디지콤보로 무료 충전소 충전을 좀 하거든요. 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테슬라가 콤보가 충전이 돼요? 이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네. 네. 콤보는 그야말로 신세계입니다. 근데 속도가 제일 많이 봤던 게 76까지 봤어요. 네. 네, 76까지. 충전 문의 안내 드렸고요. 다음 글 볼게요. 거치대 할인하네요. 요거죠. 근데 요거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어서 뒤에다가 자석을 달아야 되잖아요. 그것 자석이 때문에 아니라 철판을 달아야 되죠. 철판. 네. 네네. 철판을 달아야 그러니까 돼서 이런 류의 그 거치들의 단점들이 전부 그거죠. 미관상 좀 안 달고 네네, 싶어가지고 그렇죠. 네네. 안 쓰게 되더라고요. 보조금 받고 구매 후 주소지 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알았네요. 2019년도에 서울시 보조금 받고 5월 달에 시흥으로 이사 가셨다고. 2019년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네네. 2020년도에 생긴 거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으시고요. 이제는 받으시고 언제까지 유지해야 되는 거죠? 지자체마다 가면 안 되는 게? 다르겠죠. 서울시 기준이요. 서울시로요. 네. 이게 최소 유지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공고문을 봐야지 알 수 있는 거라. 네. 그건 일단은 어쨌든 이제 2020년도부터는 이제 바로 이사하는 건 안 되세요. 네. 구상권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 방전. 라인님 글이고요. 최근 영하 10도 기준으로 하룻밤 방전이 최소 50km 넘게 방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아침 9시에 실내 주차장에 두고 방금 확인하니 또 50km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실내 주차장이긴 한데 실내랑 기온 차이가 크게 없다고. 네. 네, 바람 막는 수준. 그 퍼센트로 따지면 한 10% 정도 빠지신 네. 거죠. 최근에 9%? 영하 네. 10도, 뭐 15도, 뭐 17도 이렇게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어, 근데 9% 빠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그 라인님이 그 글은 뭐냐면, 그쵸? 아무리 추워도 이 정도면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냐라는 네. 글인데,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댓글을 하나 달았었어요. 전고체 배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 안에는 수분이 있거든요. 네. 수분은 말 그대로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겨울에는 얼 수 있죠. 네. 얼면은 부피가 팽창하잖아요. 네. 여름에는 그 끓을 수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네. 부피가 팽창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적정 온도 관리는 내 설정과는 무관합니다. 이거는 그렇죠.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적정 온도보다 기온이 낮으면 배터리 보호를 위해서 이제 예열을 하는 거고요. 네. 적정 온도보다 기온이 높으면 배터리 보호를 위해서 식혀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겨울철 배터리 관리는 특히 왜 전기 소모가 더 심하냐면, 배터리 적정 온도가 20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겨울철에는 영하 10도에서는 20도를 올리려면 30도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겨울철에는. 근데 여름철에는 38도에서 20도로 낮추려고 하면 18도만 낮추면 돼요. 네. 그러니까 온도 차이로만 보더라도 거의 2배 네.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온도 변화가 더 큰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히터 또 하나 더 하면 히터가 에어컨보다 전기 소모가 더 큰 것도 있고요. 네.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겨울철에는 대기 전력 소모가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추울수록 더 커지는 네. 거고요. 그래서 네. 배터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유지비라고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 프리컨디셔닝이라는 옵션이 있잖아요. 출발 예약 시간 지정을 해놓으면 프리컨디셔닝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출발 시간 30분 전에부터 작동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프리컨디셔닝은 회생 제동을 위한 예열인 거고요. 네. 예, 배터리 보호를 위한 예열보다는 회생 제동이 약하게 걸리거든요. 네. 예, 배터리 온도가 낮아져 있으면. 그래서 처음부터 회생 제동을 최대한으로 걸리게 하기 위한 예열이 프리컨디셔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이런 이유 때문에 배터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유지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에 대한 거는 좀 억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많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지하 주차장이 아니라 야외, 네, 바람만 막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온도가 상당히 낮게 떨어졌으니까 요 정도면 네, 선방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고장난 거 아니냐, 어떻게 50km가 날아가냐, 배터리 보호를 위한 거니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82님, HJ82님이 올려주신 글이고요. 눈이 많이 와서 회사에 차를 두고 가는데 내일 아침이 걱정이에요. 집에 와서 CCTV로 보니까 불쌍하네요. 요 상태면은 이제 그게 있을 수 있는 거죠. 문이 안 열리거나, 네, 와이프가 얼어서 눈 제거가 안 되거나, 네. 그다음에 사이드 미러가 안 열리거나, 네. 네. 그러니까 일기예보상에 눈이 많이 옵니다. 근데 야외 주차를 하셔야 된다고 하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와이퍼는 펼쳐놓으시고 그런 세팅들은 하시고. 센트리 모드를 꺼놓으셨네요. 꺼놓으셨네요. 여기 네. 지금 켜놓으셨었으면은 여기 눈이 녹아있을 텐데. 네, 네. 네.
이런 부분은 미리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글 볼게요. 전비 2936W. 와, 네, 전기차주님 이 닉네임이고 양식 안 맞춰주셔야 되는데 이게 그거죠. 그냥 차가 멈춰 있는 거예요. 난방만 킨 상태로 네. 주행거리가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예, 이렇게 나온 거고요. 네, 거의 3kW, 킬로미터당 3kW. 네. 이게 아마 리뉴얼 리프레시된 모델이었었으면 더 적게 먹었는데 네. 히터는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인증해 주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1월 7일 목요일자 추천 게시글 살펴봤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도움이 안 되셨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